자, 이제 두 번째 분사 구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지금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매번 내가 분사 구문에 관련된 설명은요, 지금 이렇게 찍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관련된 영상들은 최소한 내 것만 하더라도 한 5-6개 정도 될 겁니다. 어느 학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근데 그걸 또 보락하긴 또 그렇고, 그래서 보라고 던져놓는 거하고 직접 얼굴 맞대가 수업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니까, 자, 지금 내가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교과서 7과에 나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으로도 무조건 1순위예요. 얘는요. 1순위가 아니야. 거의 0순위야. 얘는. 자, 보세요. 일단 이 말은 영어의 한 문장을 묶어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자, 요거 하나 갖고만 내 오늘 설명 되게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일단 얘를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쉼표 하나 딱 집어넣을게요. 보통 이 분사 구문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문장이에요. 문장이고, 분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아까 무슨 분사 있었죠? 현재 분사가 있었고 과거 분사가 있었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에서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선생님 구는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까 우리가 왜 그 얘기했었지? 분사의 역할 얘기할 때 명사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거는 그냥 짧게 끝나는 ing나 일이 안 하면 끝난다 그랬다. 그런데 뭔가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 뭔가 딸린 어국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구예요. 알겠죠? 근데 그건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분사 구라고 하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잘 들으세요. 이 뒤에 나오는 입맛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전치사 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요렇게 얘네 뒤로 딸려오는 애들을 분사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알겠죠? 그리고 방금 내가 여기 표시했지만 여기 쉼표 표시했죠? 여기서 딱 끊고 난 다음에 요 뒤에 말했던 이 문장, 즉 주어 동사 형태의 블라블라블라가 한 문장으로 취해지는 거, 이게 문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요렇게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분사 구문을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는 보통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는데, 솔직히 뜻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뜻은 이게 우리 그 특정한 어떤 접속사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하면서 만약 뭐뭐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제일 앞에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치우고 어쨌든 현재 분사로 시작한다 하면은 전부 다 하자 개념이야. 할 때, 하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동안, 할지라도, 하려면 전부 다 하자야.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과거 분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거 분사는 당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리고 얘네는 전부 다 수동태 개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요 전부 다 되자 개념이에요. 될 때, 되면서, 되기 때문에, 될지라도, 되려면.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시작하고 딸린 어구 들어가고 뒤에 문장 들어가면은 뭐뭐 하면서 뭐는 뭐뭐 한다 이거야. 됐어? 얘는 뭐라고요? 뭐뭐 되면서 뭐뭐 한다야.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잘 들어. 문장 처음 시작할 때 동사 과거형이 보이잖아. 100% 과거 분사니까 이거를 했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played with the guitar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론 얘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 과거 분사 시작하면 내가 됐자라 그랬지. 기타로 연주되면서 또는 기타로 연주될 때 또는 기타로 연주되기 때문에 이거야. 전부 다 됐자야.
됐죠? 만약에 내가 플레이드를 안 집어넣고 플레잉을 넣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로 연주하면서, 기타로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로 연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경우는 위드가 빠져야 되겠지. 뭐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쌤 그러면은 누가 기타로 연주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콤마 뒤에 나오는 주어 명사가 있을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쌤 그럼 얘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데요? 그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기본적인 골자는 항상 이런 형태로 시작한다 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 시험 대비 들어갈 때는 이거 설명하게 안 하게? 뭐 한다? 할 시간이 없다. 이마에 내가 지금 다 풀어갖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았다는 전제를 깔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 게 많다는 얘기야. 분사 구문이면요. 교과서 7과기 때문에 니네가 시험 끝나는 날짜가 대략 한 9월 말쯤 될 거거든요. 근데 9월 말쯤인데 중간에 추석이 중간에 추석 상관없지. 중간에 뭐 한글날 빠지고 뭐 빠지고 뭐 이카다 보면은 기말고사가 뭐 길어봤자 일주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 시험 날짜가 언제냐면은 기말고사는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푹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본문 해석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갖고 설명할 겨를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할 때 잘 들어놔야 된다.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설명하는 날이 온다면 그거는 그때쯤 돼가지고 이 자리에 뉴페이스가 한 3, 4명 있을 때 그때쯤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갈게요. 자, 그럼 이런 분사 구문을 만드는 이유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같은 말 두 번 하기 싫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분사 구문 만들기. 분사 구문 만들기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로 줄여서 쓴 구문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어를 왜 줄이느냐? 아까 말했던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가 같은 놈이라서. 예를 들어서 연수가 기타를 연주하고 난 후에 연수는 잠이 들었다. 이러면 중복되는 단어가 지금 연수 지금 2번 들어갔잖아요. 영어 쓸 때는 연수를 굳이 2번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한 번은 연수 쓰지만 한 번은 대명사 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분사 구문은 같은 거 2번 쓰게 아니면 대명사로 바꿔줄 자격도 없이 야 같은 놈 한 놈 너는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고.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분사 구문의 특징이야. 물론 다르면은 놔둬야 되겠지. 연수가 기타를 연주하고 난 후에 준혁이는 드럼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수 준혁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주어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가볼게요. 자, 분사 구문 만들기.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을 때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말 되게 어렵게 좀 해놨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진짜 기초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 예문을 한번 쭉 보십시다. 그리고 얘 기준은 콤마예요. 콤마예요. 잘 보세요. 여기도 주어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어. 일단 그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렇게 주어 동사 2개가 있으면은 항상 먼저 되는 절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 하위 개념의 절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보통 절이라 하거든요. 근데 절끼리도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 서열이 가장 높은 놈은 항상 이 동사 단어가 다자로 해석되는 놈이 서열이 높은 거야.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은 임금 주자를 써가지고 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주절들은 보통 뭐예요? 뭐는 뭐뭐 다로 끝나는 거야. 그럼 쌤 주절 밑에 있는 절은 그럼 무슨 절이라 하는데요? 그래, 명칭은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속절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가 동사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면서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접속사 단어의 뜻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주절이 아니야. 아이 잘 생각해봐. 연수가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한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럼 그 뒤에 뭐 내가 화가 났다 하든지 아니면 뭐 준혁이가 열받아서 짬뽕을 시켜 먹었다 하든지 어쨌든 다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모든 문장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딱 놓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because 계열의 이런 놈들을 보통 뭐라 하냐면 종으로 속해서 들어서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를 보통 뭐라 하냐면 주절이라고 얘기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무조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접속사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 관계 방금 얘기했던 뭐 때문에, 하면서, 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단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because 저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접속사 무조건 생략인데 여기다가 하나 적으세요. 단 의미 전달이 모호할 경우 두어도 됨. 의미 전달이 만약에 모호하잖아요. 이게 때문에를 나타내는 건지 뭐 한 후에를 나타내는 건지 그게 뭔가 정확하게 안 잡히잖아. 그럼 그때는 놔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기 주어 보세요. 양쪽 둘 다 I야 지금. 그래서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절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서열이 있다 그랬죠. 서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에 어느 나라에 경운나라라는 왕국에 윤현수라는 왕이 있어. 그럼 모든 나라의 왕은 한 명 아이가. 맞죠? 근데 어느 변방의 어떤 박준혁이라는 아이가 지가 왕 되겠다고 설친 거야. 그러면은 윤현수 왕 입장에서는 하나의 나라에는 왕이 한 명인데 어디 측이 건방지게 왕 노릇 하려고 한댔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든지 처단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물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걔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거야. 다만 왕이 저쪽에 상대편에 다른 지역에 어떤 왕이 있다 하면 그만은 인정해줘야 되겠지. 그건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다를 경우라면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분사 구문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felt와 여기 나와 있는 이 stayed는 지금 둘 다 동사 과거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시제가 일치된다라고 얘기해. 이 말 누가 안 들어본 거 아니다. 들어봤다 분명히. 투부정사나 동명사 때나. 그러면 여기에 얘가 시제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로 바꿔줘야 돼. 그럼 분사 나왔죠. 그리고 딸린 오브 또 타이얼드 나왔죠. 그럼 이게 분사 구거든. 문장. 그래서 합치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합치면. 이걸 쓰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분사 구문은 왜 쓴다고? 간결하게 줄이려고. 두 번 쓰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1순위가 당연히 분사 구문 쓰는 겁니다.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분사 구문을 방금 얘기했던 이런 구조로 다시 바꿔서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기말 들어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뭐 특별히 뭐 고등학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느 교과서에서 핵심 문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다. 고등학교는 이거저거 다 나온다. 왜? 모든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는 무조건 문법 쓰기 이쪽 계통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마스터했다는 전제를 깔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읽기 수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독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쌤들 입장에서는 야 너가 중학교 때 다 문법하고 다 했겠지 그 전제를 깔고 내지 자 오늘의 핵심 문법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다 안다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쌤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어떤 건지 아세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만큼 뭐 열심히 90점 맞고 100점 맞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학교 수업 때만 열심히 해놔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글쓰기나 아니면 문법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파악을 못해. 왜? 그게 다 알면은 독해가 돼야 되는 건데 안 된다고. 그래서 입시 설명회 나중에 혹시라도 한번 가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좀 있으면 이제 할 거야. 근데 거기 가면은 대다수의 그 영어 담당하시는 쌤이 됐든 뭐 학생 주임 쌤이 됐든 무슨 주임 쌤이 됐든 그 얘기 분명히 할 거야. 제발 중학교 때 문법 다 마스터 시켜서 보내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학교의 시험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 구문 파악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 문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돼야 독해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제발 애들 단어 시험, 단어 공부 많이 시키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3,000단어 이상은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부교재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수능 시험이라 하는 거는 너희가 단어를 알고 있고 해석력이 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냥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쉽다 어렵다 하기가 어려워요. 아는 단어 많이 나오면 쉬운 거고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야. 그래도 어렵다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백그라운드 나레지가 안 돼 있는 거지. 배경 지식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짱. 자, 그래서 지금 요 기본적인 틀 하나 갖고만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시간 다 잡아먹었다. 지금. 자, 밑으로 잠깐 볼게요. 자, 밑에 나오는 것들은 분사 구문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 다음에 뭐 주어 동사 해가지고 바꿨던 그런 얘기라서 이거는 의미 파악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의미 파악을.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우리 83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세요. 스텝 3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만 무턱대고 딱 보잖아. 보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바꾸래. 얘는 지금 예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난대. 그 너는 문 잠궈야 된대.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여기다 when이라고 썼으니까 네가 집을 떠날 때 너는 문을 잠궈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 when 말고도 뭐 if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집을 떠날 거라면 너는 문을 잠궈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말은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객관식 문제에서. 다음 중 똑같은 분사구문 다 이렇게 밑줄 끊어놓고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좀 연습이 좀 필요한 얘기고. 고등학교 독해 때는 굳이 미쳤다고 이 뜻들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특강 때 얘기할 수도 있어.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뜻에 목숨 걸지 마. 이거는 자 숙제 내겠습니다.